이번 강,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수익을 먼저 쓰고.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익 첫 번째 매출액이 1,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이에요. 매출액 1,000만 원. 이자 수익이 50만 원 나와 있어요. 이자 수익이 50만 원. 이자 수익이 50만 원 나와 있죠? 자산 수중이익이 또 2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산 수중이익이 2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가 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가 100만 원. 자, 그리고 비용이 나와 있어요. 비용 첫 번째 급여가 200만 원.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접대비가 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접대비가 200만 원. 세금과 공과가 100만 원 나와 있어요. 세금과 공과가 100만 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 나와 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 나와 있어요. 자, 기부금이 300, 보험료가 100만 원 나와 있네요. 기부금이 300만 원 나와 있고 보험료가 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가 100만 원. 그리고 법인세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죠. 법인세 등.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나올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수익이 얼마입니까? 1,100. 수익이 1,170만 원이죠. 1,170만 원이에요. 수익은 1,170만 원이고요. 비용은 500만 원에 600만 원. 600만 원. 그죠? 1,050만 원입니다. 1,050만 원. 그러면 세전이익이 120만 원이 나와서 120만 원에 10%면 12만 원이 나오죠. 12만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여기서 이제 법인세 12만 원 빼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108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108만 원. 됐죠, 여러분?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빼주시면은 아니 법인세를 빼주시면 당기순이익은 108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칠판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뭐죠?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법인세를 계산한 게 12만 원이죠. 12만 원.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저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법인세법에서는 저걸 인정하지 않겠다. 다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계산 한번 해보죠, 뭐. 자, 우리 수익을 법인세법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입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입금. 수익을 입금. 첫 번째가 매출입니다. 매출. 자, 매출에 대한 언급이 있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봤더니 위탁 판매를 하는 상품 중 50만 원이 판매되었으나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50만 원 판매됐어요. 그러면 매출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50인데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매출은 여기 1,05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매출은 1,0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어떤 세무조정이 나오면 되느냐면 세무조정은 자, 입금에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입금 산입이죠. 입금 산입. 뭐를 입금 산입할 거냐면 매출 50만 원을 이런 세무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세무 조정이 나와요. 됐죠, 여러분? 위탁 판매는 판매를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판매를 부탁한 상품이 판매가 됐는데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그랬으니까는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입금 산입 매출 50만 원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자 수익이 저기는 50만 원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이번에 봤더니 이자 수익에는 대표이사 가제급금에 대한 미수 수익이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이사한테 못 받은 세금이 30만 원 나와 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네네. 지금 2번 하는 거죠. 이자 수익에는 은행 미수이자가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은행 미수이자가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미수이자 뭡니까?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거는 세금 내면 안 돼요. 30만 원 빼서 얼마만 들어가야 되냐면 20만 원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자 수익이 50만 원이라고 했지만 자료를 봤더니 미수이자가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세금 내면 안 돼. 20만 원만 들어가요. 자, 그럼 어떤 세무조정이 나올까요? 입금 불산입이 나오겠죠. 입금 불산입. 뭐를 입금 불산입할 거니? 미수이자입니다. 미수이자 금액은 30만 원이죠. 미수이자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무조정.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행 미수이자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는 세금 내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이 여기는 20만 원 있죠. 자료를 봤더니 자산 수중이익은 전액 2월 결수금 보전에 사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강에서 자산 수중이익은 아무런 말이 없었죠. 자산 수중이익이 증여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개인은 증여세를 내듯이 법인은 뭐를 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법인세를 냈는데 지금은 전액 손실 메꾸는데 썼습니다. 전액 2월 결승원 보전에 썼으니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입금불산입이에요. 입금불산입. 뭐를 입금불산입할 거냐면 자산 수중이익이에요. 자산 수중이익. 금액은 얼마?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금액은 20만 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산 수중이익은 증여받은 거기 때문에 개인은 증여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는 여기 20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전액 2월 결승원 보전이라는 것은 손실 메꾸는데 다 써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입금불산이 자산 수중이 20만 원입니다. 세무조정. 그 다음에 자, 임대료가 여기 100만 원 나와 있죠. 집세 받은 게 100만 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자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임대료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그대로 100만 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세무조정 없음. 네. 자, 이렇게 수익과 입금의 차이를 추정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비용과 송금의 차이를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용에는 급여가 200만 원 나와 있는데 자료에 봤더니 급여에는 직원 상여금으로 그중 50만 원은 지급 규정을 초과해서 지급된 금액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임원 상여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된다라고 그랬지만 직원 상여 한도 초과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직원들한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세무조정 없고요. 200만 원 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나와 있는데 세무조정 없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자,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17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 강에서는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7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을 냈잖아요. 그래서 30만 원만큼 송금불산입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170만 원을 해도 되는데 얘가 100만 원밖에 안 했죠. 지가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세무조정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100만 원에 가시면 돼요. 그대로 100만 원에 가면 되는 거죠. 비용은 여러분들 비용은 많이 하면 뭐라고 해도 적게 하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런 비용은 많이 하면 뭐라고 해도 적게 했을 때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개념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나 오늘 친구 만나는데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나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없는데 엄마 카드 줄 테니까 써 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써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한도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딸내미가 친구들 만나서 쓰다 보니까는 15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엄마가 노발대발을 합니다. 내가 10만 원까지만 쓰라고 그랬더니 15만 원을 썼으니까 앞으로 네 용돈에서 5만 원 깔 거야 하고서 난리를 쳐요. 이렇게 비용을 과다하게 썼을 땐 난리를 치는데 반대로 엄마가 10만 원까지만 써 라고 했는데 딸내미가 친구들 만나서 썼는데 7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럽니까? 너 왜 10만 원 쓰라고 그랬는데 엄마 말 안 듣고 7만 원만 썼어. 빨리 나가. 다시 나가서 3만 원 더 쓰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죠. 그렇죠? 같은 개념이에요. 비용을 적게 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많이 했을 때 송금불산입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감가상각비를 170만 원까지 해! 라고 했는데 얼마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1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10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세무조정 없습니다. 접대비가 200만 원 나와 있죠.
접대비가 200만 원 나와 있는데 자, 뭐가 나와 있나 볼까요? 접대비 중 20만 원은 1만 원 초과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접대비 1만 원 초과는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직원카드를 쓰거나 간이영수증 받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직원카드나 간이영수증 받는 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접대비는 180만 원만 갑니다. 세무조정 나와야 되겠네요. 세무조정,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1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이란 말 써요.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 지난 강, 이번 강의 목적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이 와요. 선생님 그러면 접대비에서 송금불산입 때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거는 이 단원이 아니라 저 뒤에 가면 접대비 단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단원의 핵심은 세무조정을 배우는 거지 접대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 접대비에 대해서 어떤 영수증을 써야 되고요 막 이런 것들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단원마다 핵심 포인트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저 뒤에 단원에 가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무조정을 배우는 거지 접대비 세무조정에 뭘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접대비 1만 원 초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직원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이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송금불산입 당하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1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 2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예요. 세금과 공과가 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100만 원 나와 있는데 30만 원이 폐수배출 부담금이다. 인정 안 되는 공과금이에요. 왜요?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세법에서 폐수배출 부담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7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70만 원만. 그러면 어떤 세무 조정이 나오면 될까요?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는 말을 써요. 폐수 배출 부담금 금액은 30만 원이 됩니다. 폐수 배출 부담금은 30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있죠? 얘는 자료에 안 나와 있어도 평가 손실은 가짜 손실이잖아요. 자료에 없어도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가짜 손실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진짜 손실이 아니라 가짜 손실이에요. 가짜 손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무 조정해 줍니다. 송금, 불산입 이렇게. 뭐를 송금, 불산입 할 거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이죠. 자료에 안 나와요. 쟤는. 그래도 무조건 세무 조정을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이 여기 300만 원이 있는데 거기 봤더니 뭐가 있느냐면 자, 기부금에는 다음 연도가 만기일인 기부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럼 다음 연도 인정을 받으면 되죠. 네, 이번 연도는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200만 원만 갑니다. 200만 원만. 다음 연도가 만기일이니까 다음 연도에 어음이 결제가 되겠죠. 그렇죠? 어음 기부금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인정이 되고 이번 연도에는 인정이 안 돼요.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어음 기부금이라고 그래요. 만기일이 있는 것을 어음 기부금.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런 용어와 세무 조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보험료가 자 100만 원 나와 있는데 보험료 중 20만 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미경과분이다. 내년 거란 얘기죠. 내년 거. 아니 내년 보험료가 여기 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년 밥값이 여기 와 있으면 돼요. 내년 여비계통비가 올해 와 있으면 돼요. 내년 급여를 올해 처리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내년 거는 내년에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20만 원 안 들어가요. 80만 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80만 원만. 그러면 어떤 세무 조정이 나오느냐면 역시 송금불산입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선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선급 비용. 미계상, 계상하다, 미계상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급비용 미계상액 20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선급비용 미계상액 20만원. 그래서 내년 비용이 올해 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법인세는 자료에 없어도 여러분들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과 법인세는 무조건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0입니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세무조정 송금불산입 법인세 등 송금불산입 법인세 등 12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법인세 등 12만원. 다시 한번 평가손실과 법인세는 무조건 세무조정을 해주는 거다는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자, 입금에서 송금을 빼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단기 순이익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이렇게 해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나오나? 단기순이익 108만원이죠. 단기순이익이 108만원이에요. 108만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입금산입. 입금산입이 여기 50만원 있고, 그죠? 50만원 있고, 50만원. 송금불산입이 50만원이에요. 50만원 플러스 송금불산입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다 송금불산입이잖아, 그죠? 자, 얘네 더해주면 50이죠? 100, 200, 220, 232만원. 232만원이에요. 232만원. 자, 입금불산입이 얼마 있습니까? 입금불산입이 50만원 있어요. 입금불산입이 50만원. 네. 송금산입은 없죠. 그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108만, 24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24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40만원인가 보다. 그죠? 340만원이에요. 108만원 돼주니까, 그죠? 108만원 돼주면 340만원이에요. 340만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340. 자, 얘도 340이 나오나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입금 다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입금을 다 더해주시면은 1170이네요. 1170만원. 입금을 다 더해주시면 1170만원이고요. 자, 송금을 다 더해볼게요. 이거 송금 다 더해볼게요. 300에, 그쵸? 480에, 550에, 750에, 830. 830만원 빼주시면은 340만원 나오죠? 네. 340만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1번으로 계산을 하나, 2번으로 계산을 하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가 편하죠? 2번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번처럼 계산한다는 얘기죠. 곱하기 10% 하면 납부할 법인세는 34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얘도 곱하기 10%를 해주면, 얘도 곱하기 10%를 해주시면은 납부할 법인세는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34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납부할 법인세는 34만원. 됐어요? 자,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거예요. 얘네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통장에 찍힌 돈 나간 돈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법인세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법인세법에서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것들은 세무조정할 게 없는데 틀린 거는 이런 세무조정을 합니다. 입금산이 입금불산이 송금산이 송금불산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서 법인세를 다시 계산을 하는데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방법,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자꾸 이걸 가르쳐 주느냐?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네 가지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세무 조정한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세무 조정을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고요. 곱하기 10% 법인세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강, 지난 강, 이번 강 다 목적은 이걸 습득하는 거지 여기엔 세세한 내용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세세한 내용 계속 배워봐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법인세는
지금 당장 설명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저 뒤에 가서 설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조금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번 문제 제 칠판을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3번 문제를 연습장에다 이렇게 저처럼 써보세요. 자, 저처럼 이렇게 쓰시고 이만큼 띄워놓으시고 또 요거 쓰시고 숫자만 쓰지 마세요. 여기는 숫자는 쓰지 마시고 요거 써보시고 네,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칠판 지우면서 지고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인세도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얼추 쓰셨나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 법인세가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법인세가 42만 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78만 원이 나오면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378만 원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익 첫 번째가 매출이에요. 매출이 1,000만 원입니다. 매출이 1,000만 원. 단기매매 증권평가액이 30만 원이 있어요. 단기매매 증권평가액이 30만 원. 채무면제액이 20만 원. 빚을 탕감받은 것 뜻하는 거예요. 빚 탕감받은 거 20만 원. 이자 수익이 100만 원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100만 원 있고요. 비용에는 자, 퇴직급여가 있죠. 퇴직급여, 종업원들 퇴직급여 모아둔 거 2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가 2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접대비는 또 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접대비는 200만 원. 접대비 200만 원. 세금과 공과는 100만 원 나와 있어요. 세금과 공과가 100만 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30만 원 나와 있죠. 새로운 계정 과목들이 나왔습니다. 대손상각비가 30만 원. 30만 원. 이자 비용이 1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자 비용이 100만 원. 그리고 법인세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42만 원은 당기순이익이 나왔겠죠. 378만 원입니다. 그죠? 당기순이익은 378만 원.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법인세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입금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입금 첫 번째 매출 써볼게요. 일단은 매출,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그 다음에 채무면제이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일단 쓸게요. 그리고 손금에 퇴직급여, 손금에는 퇴직급여,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접대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접대비, 그리고 세금과 공과가 있고요. 대손상각비가 있습니다. 대손상각비, 그리고 이자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이 있고요. 법인세 등, 네, 법인세 등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각 3년도 소득 금액.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당기 순이익 플러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는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자, 쓰고서 이제 대입해 가면서 한번 볼까요? 매출이 1,000만 원 나와 있는데, 자, 매출액 자료를 봤더니 100만 원은 시용 매출로서, 여러분 시용 매출의 뜻이 뭐죠? 먼저 사용해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짓는 걸 시용 매출이라고 그래요. 시용 매출로서 기말 현재 구매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결산에 반영하였다. 이건 뭔 말이에요 도대체? 나 산다 소리 없는데 파는 것처럼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되잖아요. 정확한 매출은 900이에요. 정확한 매출은 900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입금 불산입이죠. 뭐를? 시용 매출입니다. 시용 매출 얼마? 100만 원. 입금 불산입 시용 매출 100만 원. 저렇게 세무 조정해 주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입금 불산입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30만 원. 무조건 안 들어가요. 자, 비탄금 받았습니다. 채무 면제이익 자료 있나요? 없어요? 그럼 세금 내야 됩니다. 20만 원 세무 조정 없어요. 세금 내야 돼요.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야 돼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었다 라고 나오면 입금 불산입이에요. 아까 자산 수증이익처럼.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세금 내야 됩니다. 이자 수익이 100만 원 나와 있는데 거기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자 수익에는 대표이사 가지입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미수수익이라고 나와 있어요.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2번 문제 잠깐만 보실래요? 2번 문제에서 은행 미수이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는다. 입금 불산입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요. 2번 문제에서 은행 미수이자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못 받은 이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대표이사 가지입금, 선생님이 가지입금이 뭔가요? 대표이사가 빌려간 돈을 가지입금이라고 그래요. 대표이사가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 못 받은 게 30만 원 있어요. 빌려간 돈을 가지입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빌려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왜 가지입금이라고 하나요? 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빌려가준 돈을 가지입금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대여금도 맞아요. 못 받은 이자가 30만 원 있죠? 그래도 얘는 세금 내요. 세금 내요. 그대로 세금 내라고 합니다. 왜? 대표이사가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 내라 라고 해요. 은행 미수이자는 세금을 안 냅니다. 나중에 받을 때 세금 내요. 근데 대표이사 미수이자는 일단은 세금 먼저 내고 봐요. 왜? 대표이사가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무조정 없어요. 결론입니다. 나중에 저 뒤에 단원에 가서 또 배워요. 그래서 은행 미수이자는 입금 불산입이지만 대표이사 미수이자는 세무조정 없다. 결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가 200만 원 있는데 거기 봤더니 동그라미 3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은 50만 원이다.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이다.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금이 뭐죠? 종업원들 퇴직금을 모아두는 걸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죠. 한도가 50만 원인데 200만 원 모아놨어요. 인정 안 됩니다. 50만 원만 가야지.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금 불산입. 뭐로 손금 불산입 할 거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그래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15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150만 원. 한도가 50이면 50만 원만 했었어야 되는 거야. 한도가 50이면 50만 원만. 그런데 200만 원을 냈으니까 150만 원만큼 한도 초과됐죠. 손금불산입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70만 원인데 100만 원 했어요. 그럼 안 되죠. 너무 많이 하면 70만 원만 가야 돼요. 70만 원만 손금불산입이라고 해요. 손금불산입 뭐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0만 원입니다. 자, 접대비 200만 원인데 접대비는 돈이 나가는 건데 왜 한도액이 있나요? 돈이 안 나가는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만 한도액이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접대비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왜? 접대비는 유흥성, 그 소비성이 짙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접대를 하게 되면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한도액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한도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0만 원인데 2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인정이 안 돼요. 15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15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 손금불산입. 뭐를 손금불산입 할 거냐면 접대비 한도 초과라고 그래요. 접대비 한도 초과 50만 원이네요. 그죠?
접대비 한도 초과는 50만 원입니다. 20이 아니라 50. 50만 원. 자, 세금과원가 100만 원 중에서 산재보험료 가산금이 30만 원 있어요. 여러분들 가산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는 게 가산금이에요. 그래서 70만 원만 갑니다.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가산금. 가산금이 30만 원 있다고 그랬죠. 가산금이 30만 원. 또는 뭐 산재보험료 가산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손상납비가 30만 원 있죠. 이것도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에요. 거기 봤더니 대손 충당금 한도액은 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한다. 외상매출금의 채권 잔액이 1,000만 원 나와 있죠. 1,000만 원의 1%면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원의 1%면 10만 원이 되는 거죠. 즉 얘가 10만 원만 갔어야 되는데 30만 원이 갔어요. 여기 10만 원만 갔었어야 된다고. 10만 원만. 그래서 30만 원이 갔으니까 송금 불산입이라고 그래요.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외상매출금의 채권 잔액의 1%라고 그랬어요. 10만 원만 갔었어야 되는데 30이 갔으니까 20만 원만큼 한도 초과된 거죠. 이자 비용 중에서 20만 원은 업무무관 자산 이자이다. 인정 안 돼요. 그럼 이자 비용 80만 원만 가야 돼요. 80만 원만. 그래서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업무무관 이자, 업무무관, 업무랑 관련이 있는 이자란 얘기예요. 20만 원. 이렇게. 지금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법인세법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지금 미리 용어 먼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용어 먼저. 세세한 부분은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법인세는 마지막 그냥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인정이 안 돼요. 송금불산입, 법인세 등, 송금불산입, 법인세 등 얼마입니까? 42만 원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세무조정입니다. 인정 안 돼요. 자,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당기순이익이 378만 원이죠. 378만 원입니다. 입금산입은 없어요. 입금산입은 없고요. 송금불산입. 죄다 송금불산입이네. 자, 요거 180. 그쵸? 180에서 230에서 260에서 280에서 342만 원이에요. 342만 원. 입금불산입이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130만 원 있죠? 130만 원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212만 원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212만 원 더해주시면 590이 되겠네요. 590 맞나요? 네, 590 맞습니다. 590 곱하기 10% 이렇게 하시면 납부할 법인세는 59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납부할 법인세는 59만 원. 얘네는 42만 원 납부를 했는데 세무 조정을 했더니 59만 원이 나온 겁니다.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020이 나오죠. 1020. 1020 또 얘는 자 120, 270 그쵸? 270, 340, 350 350에 430, 430이 나와요. 그러면 1200에서 430, 590만 원 나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얘도 590만 원이 똑같이 나오니까 곱하기 10% 하면 법인세는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59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네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세무조정이 뭔지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부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1번, 그 다음 날은 2번, 그 다음 날은 3번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꼭 한두 번 정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한 일주일 연습하면 될 거잖아요. 1, 2, 3 또 1, 2, 3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우리 법인세법에서 어떤 세무조정들이 나오는지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강까지 해서 세무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